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더 이렇게 딱 가고 또 내일이면 주말. 이 주말에 그 기분이 가장 좋을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광주의 경제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 이 소식 지금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그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광주 버스 터미널, 광천동에 있습니다. 광천동, 광주의 한 중심 정도 되는 위치인데, 이제 요게 이제 개발 프로젝트, 광천동을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뭐 합쳐놓으면은 정말 한 10조 정도 되는 돈들이 이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가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가고, 특급 호텔 2개 들어가고, 이 대규모 재개발 사업단지, 주상복합, 상가공원학교 이런 뭐 프로젝트, 거기다 교통대책으로 지하철, BRT, 뭐 이런 부분들이 뭐 한꺼번에 뭐 이렇게 이제 복합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 중에 이제 버스 터미널, 이 버스 터미널이 신세계가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금호 고속이 가지고 있던 이 터미널 부지, 유스케어 버스 터미널 포함해가지고 다 땅을 샀죠. 이 3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 기존의 버스는 지하로 다 집어넣고 나머지 층에다가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높이가 70층. 그러니까 이거 70층이면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되는 거죠. 바로 건너편에 기존의 호반 서밋이 49층입니다. 이 광주 전남 호남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49층인데 요것보다 거기서 이게 된다면은 한 20층 정도 더 높이 올라가는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말들이 많고 찬반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야, 광주도 이런 거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징성 있고 광주도 70층짜리 보고 즐길 거리, 이 재미나는 동네에 광주를 만들자, 이거 있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야, 이거 좋다. 버스 터미널 위에 70층 높이의 주상복합, 복합 쇼핑몰도 있고 주변에 다 갇혀 있죠. 야, 그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측이 있습니다. 1번. 그리고 반대하는 측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확정된 아파트만 해도 광천 재개발이 5,000세대, 전남방직 어제 말씀드렸는데 전남방직도 이 아파트가 4,000세대가 넘게 들어서고 있고,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아파트 재개발, 하얏트 호텔 주상복합까지 하면 한 12,000, 3,000 정도 되는 세대들이 앞으로 4년 정도, 5년 정도 후에 쏟아져 나올 건데, 여기에 1,0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나오게 되면 다 같이 공멸한다, 지역 부동산 다 같이 폭망 수준이다,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찬성, 주상복합 아파트 제대로 줘서 랜드마크 광주도 만들어 보자, 투자 환영하고 하자. 1번. 반대, 안 된다, 폭망이다,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 요까지 들으면 미친 거 아니냐, 이게 2번입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 강단점이 다 명확하게 존재하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광주시는 이거를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그런데 계속 지금 주고받고 서로 협상 과정이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사업하려면 사업성이 담보돼야지 복합 쇼핑몰도 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기업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깔고 협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광주시는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공기여금, 여기도 수천억, 전남방직 한 6천억 정도 공공기여금을 이제 받아냈으니까 여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도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공공기여금 이제 시에서 받아낼 건데, 그러면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요거 아파트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좀 고민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광주 땅값. 이 광주 땅값이 지금 이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광천동, 농성동 주변으로 이 땅 호재들 있죠. 복합 쇼핑몰, 지하철 건설, 뭐 기타 뭐 아파트, 환경 개선 사업들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가 평당 2,500, 3,000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구역 중심으로. 근데 한 3년 전에 국밥집이 있어요. 광천동 금호월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금호월드 사이에 조금 되는 그 짜투리 땅, 요게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이 국밥집이 있었고 그 옆에 초밥집이 이렇게 초밥집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나오면은 그 나오는 바로 사거리, 기억하실 겁니다. 전현숙 국밥집 이 자리, 가건물 형태. 그게 이제 3년 전에 팔렸어요. 팔렸는데
그 당시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 평당 5천만 원 되는 돈, 이 5천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누가 샀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샀겠죠. 돈 많은 사람 누구? 대기업 회장인 정용진 회장이 이 땅을 샀습니다. 그때의 그 땅값이 전체 얼마였냐면 100평 정도 되는 땅값 평당 5천만 원, 그러니까 54억 원이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쪽 주변 땅값은 기다리다 보면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농성동, 뭐 양동, 월산동 이쪽 주변에 뭐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택조합 하고 있는 땅 지주들은 이 선례들을 보면서 기다리면 땅값이 올라가겠구나. 버티자. 땅을 사라고 해도 잘 안 파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조합 사업들이 지금 좀 위험하다. 원가 자체도 토지 매입도 힘든 상황인데 땅을 비싸게 구입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가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개발 사업,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복합 쇼핑몰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짓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금 형태, 이 토지의 용도 구역을 시에서 풀어줍니다. 공장용지가 준주거 용지가 되고 상업용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거기 오른 땅값 분만큼을 한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한 50% 이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이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공공기여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설명하고 성과로 나타내는 것들은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결국 그게 돈들이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조삼모사, 한자 속담에도 있잖아요. 다 그 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맥락을 보고 뉴스의 뒷이변, 정치인들이 하는 이 말 워딩의 숨은 그 배경들, 사연들까지 이제 알아내면 우리가 흐름을 읽는데 부동산 흐름이라든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광천동 땅값들이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땅을 팔지 않고 있는 집주인들, 땅주인들 그런 이제 분위기를 캐치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이야기를 해줄 건데 가장 이제 기대주 중에 하나였던 곳 광주공원, 광주 중앙공원입니다. 여기도 광주의 노른자에 이 호수, 풍암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 정말 입지는 좋고 지하철도 들어가고 학교 뭐 다 갖춰서 괜찮은 아파트, 기대감을 많이 모았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이제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 세대수가 꽤 많은데 청약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772세대 39개 동 분양하고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홍보비만 한 80억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주 곳곳에서 중앙공원 롯데캐슬 아파트 공급한다는 거는 지나가는 개도 알 정도로 정말 홍보도 많이 되고 기대를 많이 모았던 곳입니다. 이게 블록이 3개 블록이에요. 1블록, 2블록, 3블록 3개 블록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청약 당시에 청약률 2,364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6,127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광주의 분위기가 미분양도 많아졌었거든요.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었었는데 야 이거 청약률은 정말 중앙공원이구나. 야 이거 지금 완판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뜨겁게 달라올랐는데 현재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계약률이 20% 정도 수준, 20% 수준. 아직 완공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죠. 한 2, 3년 정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의 계약률이라면 좀 위험하죠. 롯데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2조 정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미분양이 되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롯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비 회수도 못하는 뿐더러 롯데캐슬 아파트의 브랜드의 이미지 타격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되면 고민이 엄청 많은 현장이 지금 중앙공원입니다. 최근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산이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버려졌던 쓰레기, 생활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 이걸 처리하는 비용도 수십억이 들 것 같습니다. 고민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도 진짜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한양건설과 롯데건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공권과 지분권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다툼했었습니다. 법적 다툼, 광주시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짜 말을 안 했지만 서로 진짜 한 대 때리고 받고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나고 났다니까 당초 공사를 맡기로 했던 한양건설은 지금 안도의 한숨을 지금 내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롯데가 지금 이렇게까지 분양 시장이 안 좋아지고 공사 상황이 불투명하게 될지는 예상을 못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전화위복 참 한참도 알기 힘든 게 우리 인생처럼 이 건설 부동산 시장도
예측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만약 한양이 롯데와의 법정 다툼에 이겨서 이 시공 사업을 하게 되다면 한양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도래하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뭐 청약 당시 인기를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에르메스라고 하거든요. 에르메스 저는 잘 모르는데 가방입니다. 가방 백. 세 개 동시에 청약을 하면 추첨을 통해서 에르메스 가방 요게 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신 분도 꽤 많았다는 후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 이게 두 건의 지금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인데, 먼저 신가 재개발 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재개발 최대 기대주 중에 하나 있죠. 신가 재개발. 이것도 지금 좀 빨리만 진행됐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어가고 조합원인 1,700여 명 정도 되니까 여기도 이제 사공이 좀 많은 그런 현장인데, 여기 이제 DL 건설에서 이 아크로 하이엔드 브랜드, 이 대전 이남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분양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조합 측과 시공사. 자, 조합 측은 2,500만 원대 분양을 하자, 아크로 우리가 충분히 팔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시공사인 DL에서는 2,500만 원에 나가면 지금 분양 조건과 광주의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거 안 된다. 미분양이다. 이러다가 우리 망한다. 공사비 못 받는다. 어떻게 할래? 안 된다. 이거 안 돼. 앞으로 안 돼. 그래서 이제 협상을 계속 오랫동안 주고받고 하다가 결국에는 거의 이제 결별 수준까지 가면서 법정 다툼 뭐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가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터에 어제 이제 2시에 만났습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만나서 단판을 졌습니다. 아크로를 할래? 안 할래? 얼마에 할래? 조합원 분양가는 1,400만 원대고 1,950만 원에 하자. 이렇게 하자. 제안한 거죠. 시공사가 조합 측에 1,950만 원. 그럼 브랜드는 어떻게 할래? 조합 측은 아크로 달고 가자. 아크로는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1,950만 원 말도 안 된다. 안 된다. 2,500만 원 아크로 브랜드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럼 1,950만 원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 그러면 아크로가 안 된다면 그럼 대리면서 DL에서 하고 있는 이편한 세상, 이 브랜드를 달고 가면 어떻게 했느냐? 1,950만 원. 이편한 세상으로 1,950만 원. 예, 이것도 중도금, 무이자, 예, 발코니 확장도 일부 포함. 요 정도 하면은 완판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 그런 시선들, 그런 이제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은 이게 이제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서로 이제 치고받고 잽을 좀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통합 브랜드 수용 여부, 1,950만 원에 할 수 있을 건가? 통합 브랜드 어떻게 달고 갈 건가? 이 편한 세상에 1,900만 원대로 들어가면 완판이 가능할 건가가 주요 쟁점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7월 30일이니까 이제 휴가철이네요. 7월 30일 화요일 날 다시 만나서 이 아크로 미분양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크로 브랜드인데 여기서 미분양 나면 이 담당자들 잘릴 것 같은데요. 지역 최초인데 브랜드 값이 수천억 정도 되는 건데 이 값이 뚝 떨어지니까 이래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다. 다음 소식은 지산 1구역 소식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광주 지산 1구역도 좀 뜨겁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해임 결정안이 이제 비대위 측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요걸 놓고 이제 조합장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 총회의 자격이 안 됐다. 이 부실한 총회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효력 정지를 가처분해달라라고 해서 서로 이제 공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으면서 갈 길이 바쁜 재개발 현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렇게 수도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산 1구역 무등산 법원 근처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구도심의 대표적인 사업지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것도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간의 갈등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고 총회를 비대위 측에서 계속했었는데 이게 연기되고 해임을 하려고 하는 조합장 해임을 하려는 의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좀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근데 하필 시공사가 롯데입니다. 롯데 캐슬, 롯데건설 앞서 말했던 중앙공원처럼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이 상황도 시간이 이제 딜레이되면 시공사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속 이제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임시총회가 지난주 열렸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하겠다라는 안건인데 요게 이제 통과가 됐다는데 이제 요걸 놓고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게
3개월 안에 회의만 발의했는데 정독수를 미달했다. 일부 철에서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문제 지금 다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BDA 측에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 이 조합 측이 높은 조합원 분양가를 제시를 했고 670억 되는 그 경비죠. 업무 대행사 경비 이런 문제가 좀 잘못됐다. 이 문제가 있다. 독단적인 업무 처리 그로 인해서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고 조합장은 기존 조합장님은 이거 아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정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 피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지역 부동산에도 악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도 좀 여러 가지 광주 경제, 부동산, 아파트 이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하나씩 좀 요약을 하면서 좀 짚어드렸는데 너무 좀 빠르게 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참고하시면서 흐름들을 잘 보고 트렌드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제가 그 고려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광주 월곡동 외국인 거주 지역인데, 그 저녁에 밤 9시, 10시에 거기를 좀 돌아다녀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그것도 좀 아주 생경한 그 현장 이슈들을 좀 카메라에 담아봤거든요. 그 소식들, 인구 소멸, 주거 형태의 변화,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 경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은 내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